처음으로 함수의 리밋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함수의 리밋에 대한 다양한 성질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수열에서의 리밋의 성질과 거의 유사합니다. 명제도 유사하고 그리고 증명도 유사합니다. 어떤 증명은 정의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실들을 사용하면 더 쉽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의 극한을 예제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써보기로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A가 R1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가 A에서 R의 D2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D1, D2를 쓰긴 하는데 그 몇몇 특수한 것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D1, D2가 1인 경우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얘기나 아니면 우리가 그 D1, D2 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제들 뭐 되도록 쉬운 거 하고 그 쉬운 예제들을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예제들에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있고요. 이 x0라는 게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합시다. 혹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네, 이거 리미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틀 앤 쉐버트 책에서는 클러스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위상 쪽이 좀 더 강조된 책에서는 리미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오늘 이 데피니션을 아주 많이 쓸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아마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fx에 x가 x0로에 갈 때 극한이 b다. 이 b는 당연히 R2에 있는 원소예요. R-D2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 극한이 b다 라는 얘기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x가 x0랑 가깝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x가 x0에 무지무지 가까우면 fx가 b에 무지무지 가깝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무지 대신에 정량적인 표현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x0에 충분히, 즉 델타만큼 가깝고 a에 있는 원소면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fx랑 b의 차이가 충분히, 즉 입실론만큼 가깝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의 보면은 수열의 극한이랑 되게 비슷해요. n이 충분히 크면, 캐피털 N보다 크면 fx가 아니지 xn이 식 x 값이랑 충분히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주 옛날에 한 겁니다. 우리가 수열이 x로 간다, xn이 아니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져도 충분히 큰 모든 n에 대해서 xn이랑 x가 가깝다. 즉 자연수 n이 스몰 n이 있어가지고 n이 크기만 하면 xn과 x가 가깝다. 근데 입실론만큼 가깝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챕터 2, 3에서 했고 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기본적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의를 사용해서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트먼트들이 상당히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과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fx의 x0에서의 극한이 리밋이 b다. 리미트 fx가 x가 x0로 갈 때 b로 간다. 이때 그 극한인 b는 유일합니다. 우리 수열의 극한도 유일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극한도 유일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써봅시다. 우리 앞으로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좀 이게 우리가 수열을 얘기를 할 때 늘상 나오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정의역이 있고 저기 똑같은 거예요. A에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D2로 가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그 리미트 포인트 x0가 있다고 합시다. x0는 물론 리미트 포인트니까 RD1에 있는 점이에요. 리미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그 A라는 집합의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F가 많아야 리밋이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밋이 두 개 있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처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fx가 b로 가고 x가 x0로 갈 때요. fx가 c로 간다고 합시다. 역시 x가 x0로 갈 때요. 그러면 b랑 c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fx가 b로 가고요. fx가 c로 간다고 해요. x가 x0로 갈 때 그러면 b랑 c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이 x, b 이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이제 실수가 아니고 실수의 d1승, d2승이 d1, d2 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이니까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답안 작성하거나 그럴 때 굳이 이렇게 R과 RT2에 D1, D2에 있는 원소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X라고 볼드 페이스로 안 써도 되긴 해요. 얘는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래도 다 알아먹는데 그래도 처음 배우는 개념 나오고 이럴 때 혹시 혼동할까봐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자, 증명을 한번 봐봅시다. 이 증명은 앞에 우리가 3단원에서 했던 증명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 B랑 그 다음에 C가 리밋이라고 합시다. 저 위에처럼. 그러니까 뭘 보여야 돼요? 수렴을 안 하면 리밋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0개고 수렴을 하면 하나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둘이 같다. 그럼 많아야 하나겠지.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B랑 C가 리밋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fx가 b로 가니까 델타 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x가 a에 들어있으면서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fx랑 b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거 사실 n이 크면 xn이랑 x가 가깝다 라는 거를 즉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으로 그냥 다시 쓴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 표현이랑 완전히 같은 거죠. 이게 완전히 같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 증명이 사실 본질적으로 수열에서 썼던 증명을 다시 한번 쓴 것 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합니다. 델타2라는 게 있어서요. 오히려 학기말이 되니 쉬워졌네요. 새로운 개념은 처음 나왔지만
x가 x0랑의 거리가 델타 2보다 가까우면 fx랑 c의 거리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델타 2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이거지. 여기가 x0가 있습니다. 얘랑 델타 이게 델타 1이에요. b 델타 1 x0. 이 안에 있으면 얘가 가까워요. 델타 2라는 또 네이버우드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또 얘가 가까워요. 그러면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이 둘보다 작은 것보다 더 가까우면 두 조건이 다 만족하겠지. 즉 우리가 델타를 델타 1과 델타 2의 미니멈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0보다 큰 거 맞죠? 0보다 큰 두 값 중에 작은 걸 택했으니까 그 수열에서 n1과 n2의 맥시멈을 택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x가 a에 들어있으면서 0과 x와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당연히 b랑 c의 차이를 우리가 그 b 마이너스 fx랑 fx 마이너스 c의 차이로 나눠 쓸 수 있죠. 여기다가 fx 더하고 fx 뺀 거를 그냥 나눴으니까요. 근데 얘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증명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거를 확인해 봅시다. BC가 극한이라고 했어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B랑 C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이무의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되니까 B랑 C가 같은 거죠. 자, 줄여서 씁시다. 뭐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쓴 겁니다. 이무의 그 입실론에 대해서 B 빼기 C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 입실론은 이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B랑 C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인 거는 극한이 많아야 하나다 라는 되게 단순한 사실을 보인 겁니다. 단순하죠. 자, 그때 그 수열의 극한을 보이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얘를 뭐 수열의 극한이랑 그 수열의 극한을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리미트 시어링 같은 거 얘기를 하고 그랬죠. 똑같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거 없이 그냥 정의대로 증명을 해도 돼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긴 한데 이 일이 좀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돌아가서 훨씬 더 빠른 식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처럼 A가 RD1의 원소고 सब셋이고 정의역이고 F가 그 정의역에서 RD2로 가는 함수고 역시 마찬가지로 X0가 클러스터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리미트 포인트 오브 A라고 합시다. 이 리미트 포인트 오브 A 귀찮으니까 lim.pt.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어때요? 자,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fx의 극한을 생각을 해요. x가 x0로 갈 때. 그러면 얘는 b다. 저 rd2의 원소인 d다. 이거 우리 이제 정의 잘 알잖아요. 자, 이거랑 이거를 수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무에 A에서의 수열을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A에서 이무의 수열을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X0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X0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 극한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 X가 X0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함수의 X0에서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
x0에서의 함수값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x0 근처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랑 x0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에서의 극한은 이 값이지 이 따로 떨어진 이 값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x0에서의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xn이랑 x0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x0로 수렴하는 a의 이무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fxn 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맞죠? 그냥 xn에다가 함수를 넣으면 이거 자체가 수열이잖아요. c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열이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자, 이거 되게 증명 같은 것도 되게 당연한데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본질적으로 끈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바꾼다는 뜻에서 시퀀셜 크리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형용사형이고요. 그 크리테리언은 당연히 판별식 뭐 이런 거니까 수열 판별 뭐 이라고 굳이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극한이 x0에서 극한이 b가 된 게 뭐냐? x0로 수렴하는 이무의 수열에 대해서 fxn이 b로 수렴하는 거랑 동치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xn이 x0로 수렴하기만 하면 물론 x0를 중간에 xn들이 x0만 안 되고요. 그럼 fxn이 b로 수렴한다 라는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증명도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 챕터 6에 나오는 증명들은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극한에 나오는 얘기들은 별게 없어요. 이제 극한을 얘기를 한 다음에 연속성을 얘기하면 거기서는 되게 당연한 명제인데도 증명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xn이 x0로 수렴하는 수열이면 fxn이 수렴한다를 보여야 되겠어요. 정의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늘 그렇듯이 한 번 더 써줍시다. xn이란 수열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다시 쓰는 건 귀찮으니까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써봅시다. xn이 x0로 수렴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xn이 x0랑 다르다고 합시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랑 똑같은 거 맞죠? xn이 x0로 수렴하고 xn이 x0랑 다 다르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fxn이 수렴한 이걸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수열이 수렴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실론이 있으면 그러니까 에러가 있으면 우리가 n을 잡아서 캐피털 n을 잡아서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둘의 차이가 충분히 가까워야 됩니다. 즉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입실론을 아무거나 하나를 둬야겠습니다. 이제 n을 잡으면 돼요. 근데 알고 있는 것 1에서 2로 가니까 이 극한이 b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극한이 b로 간다는 사실을 사용을 하면 이 그냥 정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델타가 있어서 x가 a에 들어있지만 x랑 x0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0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까우면 fx랑 b의 차이도 충분히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지난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단순한 극한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xn의 극한은 x0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수열의 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둘이 충분히 작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작아지게? 델타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자연수가 n보다 크기만 하면 xn이랑 수렴하니까 이 차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줄일까? 델타보다 작게 줄일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이랑 x제로가 델타보다 작잖아요. xn이랑 x제로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fxn이랑 b가 입실론보다 작겠습니다. 왜? 이 xn이 이 앞에 있는 컨디션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가? 그 얘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xn에서 b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뭐 때문에? 이 컨디션, 이 스타라는 컨디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열의 극한의 정의와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그냥 천천히 다시 한번 써본 것 뿐입니다. 자, 이해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증명한 거를 천천히 다시 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n을 찾아서 스몰 n이 충분히 컸더니 이 과정을 거쳐서 fxn과 b가 충분히 차이가 작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즉 fxn이라는 이 n에 따라서 이 정의되는 이 새로운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b구나. 즉 얘의 극한은 얘구나. 얘는 b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보였습니다. 아주 간단하네. 자, 2에서 1도 한번 보여봅시다. 얘도 직접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귀류법을 쓰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보자. 자, 1번이 아니라고 하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극한의 정의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이 있으면 델타를 찾을 수가 있어서 블라블라예요. 얘를 아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이거에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써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저 델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델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델타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는 않는 x가 있는 거죠. a면 b다. a면서 b를 여기 a가 있으니까 p이면 q다. p를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x가 있어서 x가 앞쪽은 만족하지만 뒤쪽은 만족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입실론 제로라는 애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스타라는 이 컨디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컨디션을, 그러니까 이 명제를 니게이션 한 것 뿐입니다. 부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뭐 대열 이그지스트는 4n이가 되고 4n이는 대열 이그지스트가 되고 자명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자,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니까 델타들을 n분의 1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수열에서 한 거랑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증명들을 우리가 예전에 봤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델타를 n분의 1로 잡으면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델타가 n분의 1이니까 x랑 x0의 차이는 n분의 1이지만 fxn이랑 b의 차이는 입실론 제로보다 큰 xn이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델타를 n분의 1로 잡았을 때 이 주어져 있는 x를 xn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때 xn은 x0로 갑니다. 왜? 이게 거리가 점점 n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임의의 입실론 있으면 델타보다 작은 n분의 1 찾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거리가 델타보다 작겠지. 맞죠? 자, 맞죠? 자, 그래서 얘지만 이 fx는 극한이 b로 안 가는 거죠. 물론 b 말고 다른 수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아예 어떤 수로도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b로는 수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조건의 모순이다. 왜? xn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x0랑은 전부 달라야 되는데 x0로 가면 무조건 fxn이 b로 간다라는 게 이 2번의 조건이었잖아요. xn이 x0랑 다르면서 x0로 수렴하기만 하면 fxn은 b로 수렴한다. 가 조건이었으니까. 근데 그 조건을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2번 조건의 컨트라딕션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했던 서포스는 아직 틀렸고 일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 붙인 거를 리미시오렘을 사용을 할 때 크리티컬하게 한번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영상의 뒤쪽 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자, 이 역시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 수열이 다이버지하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한 얘기들인데 역시 정의를 우리가 부정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을 부정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많이 쓰니까 한번 써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A가 R 원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고 F가 A에서 R의 D2로 가고 그 다음에 X0가 클러스터 포인트로 갑시다. 똑같은 표현 계속 쓰네요. 이것들을 너무 자주 쓰게 되면 가끔씩은 생략합시다. 자, 너무 이 표현이 맞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가 만약에 RD2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리밋이 B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가 리밋이 B가 아니다. X0에서의 리밋이 B가 아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금 우리가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fx가 b로 안 간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뭐 별 문제 없죠. 그냥 수열에서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함수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fx가 b로 간다의 동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다는 이 아래 이 2번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fx가 b가 아니다. 혹은 fx의 리밋이 b가 아니다. x0에서의 리밋이 b가 아니다 라는 거는 2번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예요. 그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얘가 된다를 부정한 거니까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는 얘가 안 된다예요. 그래서 어떤 당연한 얘기를 열심히 쓰고 있네요.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xn이 x0랑 전부 다르고 맞죠? 그리고 xn은 x0로 수렴하지만 fxn은 수렴하지 않을 때 b로. 이거 이제 아니까 지웁시다. 여기를 좀 더 침범해서 써야겠습니다. 좀 기네. 자, 얘가 does not converge to b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방금 지웠던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살짝 부정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F가 극한을 안 가진다, 혹은 다이버지한다, 혹은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이 위랑 아래랑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요? 얘는 fx가 극한이 b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으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얘는 수렴 절대 안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네요. 굳이 노테이션을 쓰려면 x로 수렴하지 않는다. 모든 b에 대해서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이 얘기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x가 다이버지 at x0 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뭔가 열심히 우리가 뭐 증명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다시 한번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게 끝. 얘는 뭘까? 어떤 비에 대해서도 수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써봅시다. 이 A의 수열이 있어서 XN이 X0랑 다 달라요. 그리고 XN은 수렴해야 돼요. 하지만 FXN이 어떤 B로도 수렴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우리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B로도 수렴을 하지 않아야 되고 B는 RD2에 있는 원소니까 RD2에서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얘는 2B고요. 얘는 in RD2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막 복잡하게 증명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퀀셜 크리테리언의 대우 명제를 그냥 단순하게 쓴 것 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명제에 부정만 잘 알 수 있으면 이거는 거의 당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제를 몇 개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f가 sin x라는 함수 1, 0,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어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x의 부호에 따라서 1, 0, 마이너스 1이 주어지는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죠. 맞죠? 다 엄청 쉬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0에서는 극한이 없습니다. 우리 딱 보면 알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이따가 그 명제를 증명한 다음에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를 써야 돼요. 정의를 쓰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입실론 제로를 잡아서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x를 찾아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 크리테리어를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수열의 그 함수의 극한을 x0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으로 바꾼 것의 대우 명제잖아요. 그래서 그 시퀀셜 크리테리어를 사용을 하면 수열을 찾으면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고 싶어요. fxn이 컨버지하지 않는 xn을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xn을 우리가 예를 들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점점 0으로 가면서. 근데 이건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0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그러면 따라서 xn은 당연히 0으로 가는데, 그런데 fxn은 0으로 안 가잖아요. 이게 수렴하나? 아니지. 1-1을 계속 반복하니까 실수해서 전혀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R에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한 거,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찾은 거예요. 0은 아니고 0으로 수렴하지만 fxn은 어떤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찾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한 거죠. 얘가 만족을 하니까 얘의 동치 조건인 f가 0에서 극한을 안 가진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fx가 x가 0일 때 극한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를 씁시다. f가 리밋을 안 가진다. 똑같은 얘기를 합시다. f가 0에서 다이버지 한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열로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왜? 우리는 수열에 훨씬 더 익숙하니까. 자, 또 다른 이그젬플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 이따가 또 볼 예제인데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sin x분의 1.
이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그리나? x 만약에 여기서 파이분의 1이라고 하면 사인 파이니까 0이잖아요. 여기가 2파이분의 1, 3파이분의 1 이러면은 사인 파이, 사인 n파이는 다 0이니까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1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쵸? x가 0이 아닐 때라고 합시다. x가 0일 때는 뭐 정의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0에서의 극한 생각할 때 함수가 0에서 정의되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0에서 극한이 없음을 보여라. 딱 봐서 된다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입실론 찾아가지고 사실 입실론을 1로 잡으면 별 문제 없이 됩니다. 근데 더 간단한 거 알고 있잖아요. 0으로 수렴하지만 fx에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x에는 n파이분의 1로 한번 찾아봤어요. y에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가려니까 2파이분의 1에서 3파이분의 1로 갈 때, 또 4파이분의 1에서 5파이분의 1로 갈 때, 그러니까 2n 더하기 2분의 1 파이분의 1 이렇게 그냥 놔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fxn은 0으로 전부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고요. 그 fy는 전부 1이니까 1로 수렴하겠습니다. 맞죠? 그냥 상수수열이에요. 그죠? xn이랑 yn은 다들 0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수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한 번은 xn으로 가고 한 번은 yn으로 가면 되겠네. 그죠? 그 과정을 생각하고 0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1로 가니까 안 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얘를 방금 우리가 증명한 이 다이버전스 크리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쓰고 싶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0으로 수렴하지만 fx에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찾으면 되잖아요. 방금 얘기를 했듯이 xn과 yn을 왔다 갔다 하면 0으로 수렴하는데 진동하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zn을 x에 이렇게 아니면 뭐 둘 다 0, 1로 반복하니까 전부 다 가야 될 필요 있나? 짝수 번째는 xn, 홀수 번째는 yn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아드일 때. 그러면 zn은 0으로 가지만 fz는 0과 1을 진동하는 수열이니까 수렴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0으로 가는 수열이고 0은 아닌데 zn이 전부 0은 아닌데 fz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방금 이 다이버전스 크리테리아에서 얘기를 한 대로 fx는 아니지 f는 0에서 극한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리밋 시오렘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영상에서 f의 극한이 있고 g의 극한이 있을 때 f 더하기 g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라는 되게 당연한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우리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봅시다.